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各位文乡好，欢迎修改中国密码。各位文乡好，欢迎修改中国密码。 오랜만에 좀 중국어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기억 속에 중국어를 끄집어 봤네요. 네, 아니 이런 거를 하실 거면 미리 언지를 주셔야 저도 차이나 코드 MC로서 멋있게 딱 한마디 하는데 죄송합니다. 떠오르지가 않네요.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저희가 중국어 배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중국어 공부에 대한 마음이 좀 해이해진 것 같은데요.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봐야겠습니다. 네.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했던가요? 중완패, 중국어의 완성은 페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정말 저 두 분이 정말 중국어 이제 까맣게 잊으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먼저 자진해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뭔가 불끈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말이 나온 김에 남규 씨가 중국 오프닝 하는 걸로 남규 씨, 얼굴 갖다 스쳐 생겼다 이제.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분명당한 얼굴이신데. 땀이 지금 갑자기. 네, 괜찮으시죠? 아이 뭐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해봐야죠 뭐. 그래도 저희가 배웠던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조금 제일 멋있고 그런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데 네. 자 이분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블링 샤이닝 스타 한경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大家的谢草汉庆. 여러분의 네일클로버 이한경입니다. 뭐라고요? 네, 뭐 이렇게 행운을 갖다 주고 싶다고요. 네. 또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데 참. 사실 페이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인사말이란 인사말은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랬나요?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털었어요. 네, 그래요. 이제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거고 맞습니다. 말씀을 안 한 거죠. 네. 그래도 굳이 한마디 남규 씨한테 알려드린다고 하면 요즘 좀 젊은이들의 말 쉬워요. 딱 네 글자. 부진, 부산 이렇게 하면 돼요. 지인이 만나다 아니에요? 그쵸. 그럼 못 만났다. 그쵸? 공부했네. 못 만나면 부산, 헤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할 때 부진, 부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진 빼박 부산 이렇게 만남이란 하면은. 뜻이에요. 빼박 만남. 반드시 만나야 만날 한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하는 거. 맞아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중국어로 한마디씩 해보니까 오랜만에 차이나 코드다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남규 씨의 멋진 오프닝 멘트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차이나 코드 시작해볼까요? 네, 왠지 제가 제 무덤을 판 것 같지만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이 주제가 솔직히 언제 나오나 정말 기다렸던 주제인데 저희가 중국의 술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 주제는 생각외로 지금 조금 늦게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명차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발전하는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봤어도 역시 중국 하면 차 하면 중국. 역시 이 공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중국인들한테도 이 공식이 통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의 아주 오래된 기록부터 살펴보면 차를 통해서 뭐 건강을 다스리고 질병까지 치료했다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중국 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공식은 중국인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일상에서 혹은 식사를 할 때 차를 많이 마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중국 음식점에 가면 기본적으로 자스민 차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음식이 기름져서 차를 주는 건가요? 물론 그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역사가 오래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땅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깨끗한 물이 콸콸콸 잘 나오겠지만 또 어떤 지역은 석회가 너무 많은 바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병을 막기 위해서 끓여 먹게 됐고 또 끓여 먹다 보니까 약용물 요것저것 이렇게 넣어 먹다 보니까 역사가 되게 길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 뭐 편의점에 가면은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하고 콜라나 탄산음료 이런 거를 많이 사 마시기도 하는데 중국인들은 차 제품을 많이 구입해서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과 차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지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중국 하려니까 떨리네요. 좀 깁니다, 여러분. 자, 시작할게요. 네. 早茶一盅一天微风午茶一盅劳动轻松晚茶一盅提神去痛一日三盅雷打不动. 네, 어떤 뜻일까요? 좋은 뜻이네요, 진짜. 좋은 뜻이죠. 네, 아침에 차 한 잔이 온종일 힘나게 하고요. 점심 차 한 잔은 일을 가뿐하게 하고 저녁 차 한 잔이면 고통도 사르르 녹는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루 차 3잔이면
뭔가 의지가 되게 굳세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강인해진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말을 통해서 얼마나 중국인들이 차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들은 중국 차의 역사를 약 5,000년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당나라 때부터 민간에서 즐겨 마시는 대중음료가 되었다고 해요.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고요. 그중에 명차로 손꼽히는 것도 6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명차 중에 명차 10가지를 알아볼 텐데 이게 어떻게 선발이 된 거죠? 이게 가장 최초로 중국의 10대 명차가 선발이 된 게 바로 1915년 파나마 망국 박람회 때였는데요.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10대 명차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중국 차의 품질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명차라는 주제를 들음과 동시에 떠오르는 차 하나가 있을 텐데요. 뭐 있나요? 보이차? 아는 게 그거 정말 보이차밖에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하게. 네, 바로 이 보이차가 몇 위에 올랐는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명차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 두윤 마오지엔绿茶. 이름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바로 도균 모첨 녹차입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늘고 돌돌 말린 찻잎의 색이 푸르면서 동시에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특색이 있는데요. 예뻐요. 도균 모첨 녹차는 귀주성의 3대 명차로 불리는 녹차류이기도 한데요. 이 마오타이저우가 귀주성의 대표 술이라면 네. 도균 모첨 녹차가 구이조를 대표하는 차가 되는 셈이겠죠? 그렇겠네요. 이름 너무 어렵네요.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이어서 9위는 우이옌차, 무이암차입니다.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복건성 무이산 지구의 돌에서 자라난 찻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이산 암석 사이의 차밭은 하루에 일조량이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독특한 차 맛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무이암차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건 바로 무이암차의 왕으로 불리는 대홍포. 그러나 현재 무이산에 남은 대홍포의 어미 차나무는 고작 6그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이 200g에서 400g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대홍포를 흉내낸 하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짜 대홍포 사고 호객님 되지 마세요. 되게 저 비쌀 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네. 그냥 살 것 같아요. 8위는 황산 마오뻥입니다. 황산 모봉인데요. 이 천하의 비경으로 이름난 황산은 안개가 산봉우리를 어렴풋이 감싸두는 신비로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황산모봉 찻잎은요, 황산의 안개와 이슬을 먹고 자라나서 유난히 잎이 두꺼운데요. 네. 작고 흰 은빛 털이 온몸을 감고 있어서 마치 여우털이나 밍크를 온몸에 감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녹차계의 귀부인이라고도 불린다나요? 7위! 제가 좋아하는 부얼차, 바로 드디어 보이차입니다. 말씀하신 거구나. 드디어 나왔네요. 네. 생각보다 순위가 좀 낮은데요. 네. 중국 현지에서도 다이어트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널리 퍼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보이차 열풍이 불었습니다. 흔히 오래 묵을수록 맛이나 향, 약효가 더 뛰어난 차로 알려져서 오래된 차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로요. 숙성 시간이 길수록 맛이 깊다고 해서 할아버지 때 만들고 손자 때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10위부터 7위까지 봤는데 네. 진짜로 아는 게 보이차밖에 정말 보이차밖에 아는 게 없어요. 저도요. 다른 거는 다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녹차, 홍차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차는 차 종류 중에 하나를 일컫는 거고요. 차나무에 채취한 차의 발효도와 또 가공 방법에 따라서요. 아까 말씀 주신 녹차, 그리고 백차, 황차, 우롱차, 홍차, 흑차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향과 맛 또한 다 각각 그 특색이 분명하겠죠. 네. 네. 10위는 모균 도첩 녹차였고 9위는 맞아요. 무이암차였어요. 네. 근데 특히 무이암차는 돌에서 난다는 게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무이암차를 은유적으로 비유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연구 화香. 연구 화香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뭐 직역을 하자면 바위에 핀 꽃 향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를 마시면 그 꽃향기를 타고 고향의 그 산과 그 풀과 꽃잎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다른 차를 마셔도 이 차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죠. 멋지네요. 네, 정말 멋진 말인데 이 차향만큼이나 역사도 굉장히 깊다고 하는데요. 1500여 년 전인 남북조 시대부터 그 이름을 떨쳐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송 시대에는 공납품으로 주목을 받았을 만큼 중국 차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8위는 황산모봉이었고요. 7위에 보이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1, 2위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알면 1위? 진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보이차가 아무래도 뭐 가짜 논란, 또 발암물질 맞아요. 논란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순위에 나오고 있는 다른 명차들에 비해서 역사가 비교적 짧아서 또 7위를 차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명차 순위에서는 아예 순위에 빠져 있기도 하대요. 아이고. 네, 이렇게 보이차까지 해서 중국의 명차 10위부터 7위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뭐 차라고 해서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각기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국의 명차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입니다. 6위는 안시铁观音, 안개 철관음입니다. 청차, 우롱차의 한 종류로 1725년에서 1735년 사이 타이완을 마주하고 있는 fujian성 안시현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낮지 않고 토질이 좋아서 차 재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철관음, 铁观音이라는 이 이름은요. 찻잎이 진한 녹색으로 강철 같으면서도 맑고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우려 마셔도 이 맛과 향이 변하지 않는 아주 신통방통한 차라고 하네요. 신기하다. 5위는 루안과편, 유간과편입니다. 유간 지역의 가장 오래된 녹차 중의 하나로 길쭉한 잎이 말려있는 찻잎의 모양이 오이나 참외의 씨앗과 같다고 해서 과편, 과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새싹 없이 오로지 잎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지지만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이 적고 또 매우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4위는 멍딩산차, 몽정산차입니다. 멍딩차, 멍딩차라고도 불리는 이 몽정산차는요, 녹차의 일종인데요. 스촨성, 야안시 멍산 꼭대기에서 차를 재배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바로 멍딩산차입니다.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맑고 투명한 연녹색 찬물이 우러나는데요. 깔끔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나고요. 또 두 번째 우리면 더욱 입안이 상쾌하고 잔향도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자, 이제 식후에 몽정산차 한 잔 어떨까요? 주세요. 네. 주시면. 3위는 똥팅 삐루어춘, 동정병라춘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낯설죠? 네, 동정병라춘은 녹차의 한 종류로 맛이 좋아서 청나라의 강희 황제가 사랑한 차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 동정병라춘의 차나무는 매실, 복숭아, 감, 살구 등 온갖 과일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차나무와 과일나무의 뿌리가 서로 막 엉켜 있다고 하고요. 봄이 되어서 과일나무에 꽃이 필 때가 되면 찻잎이 여러 가지 꽃향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동정병라춘 한 잔에는 아주 다양한 꽃과 또 과일향이 듬뿍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마셔보고 싶어요. 어떤 맛일까요? 와, 어쩜 이렇게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 나온 차들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뭐 어디선가 이렇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만 못 만나요,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차 뭐 마셔봤어, 뭐 좋아하면은 나 보이차 좋아해 이 정도로 대답했는데 이제는 나 안개철과는 마셔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마침 6위가 안개철과는 차네요. 네네. 이 철관음이란 이름의 유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찻잎이 가늘고 길어서
이 관음보살의 얼굴 오. 윤곽과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와. 2008년에는 철관음 제작 기법이 중국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5위는 유관과 편이었고요. 4위는 몽정산차였습니다. 이 몽정산차가 재배되는 곳이 멍산이라고 했는데요. 이곳이 차 재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요? 네, 멍산은요, 약 2000년 전 세계 최초로 차나무 재배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차문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후에 재배된 차나무가 중국 전국과 지금 세계까지 다 전파된 거라고 하네요. 네. 한마디로 차산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신기한 게 처음 이 산에 심겨진 차나무가 7그루였는데 이게 이 7그루의 나무가 2000년 동안 마르지도 않고 더 크지도 우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4위인 동정 병라춘 차를 꼭 마셔보고 싶은 게 네. 꽃과 과일 향을 아. 가득 머금고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향긋할지 느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만큼 이 병라춘의 맛과 향이 매우 많이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下煞人香. 샤샤샤. 그러니까 씨앗가 씨앗 할 때 아유 놀래라 할 때 놀랄 만큼 샤가 그러니까 목 졸라 죽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렌샹이 그 인간 인자에 향기 향자 이렇게 해서 그 향만 맡으면 마치 죽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네. 그 약간 판무파탈이다라고 아, 이 차는 정말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네. 이런 엄청난 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차를 끓이는 물의 온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녹차를 우릴 때 물의 온도가 85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 차를 우릴 때는 70도에서 한 8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높으면은 찻잎이 익을 우려가 있고 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풀 비린내가 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는 차가 없어서 예상을 해볼 수는 없지만 정말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명차 탑10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1위 후보입니다. 녹차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양 모첩, 그리고 녹차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서호용정인데요. 드디어 이 왕과 여왕의 대결에서 승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멋진 비유네요. 바로 1위는 시후롱징, 서호용정, 여왕의 승리입니다. 네, 요즘 응원 파워가 대세긴 한데요. 자, 서호용정은요, 1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녹차의 대표 주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항저우의 명물인데요. 청나라 시대에는 건류 황제에게 바쳐지던 공차였습니다. 이 비치색의 색상, 독특하고 그윽한 향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차로 손꼽히는데요. 유명한 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이 청명절을 앞두고요, 갓 따온 싹 5만여 개로 완제품 500g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최상품의 가격은 1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약 163만 원. 너무 비싸요. 그렇죠? 이거는 뭐 차 선물이 아니라 거의 뇌물 수준일 것 같은데. 와. 자, 이렇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녹차계의 여왕, 정말 대단하죠? 자, 이어서 2위는 신양 마오찌엔입니다. 바로 신양 모첨인데요. 어린 싹으로 만들어졌고 뾰족한 바늘 끝 모양을 하고 있어서 모첨차라고도 불립니다. 해열, 혈압 상승 억제를 해주고요. 집중력 향상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에 가까운데요. 네, 그렇죠. 이 신양모첨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로 2000년 이상의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양모첨의 하이라이트는 상큼하고 달콤한 향과 달콤한 맛, 천연꿀을 한 수저 풀어넣은 듯한 단맛에 저와 함께 취해보시렵니까? 네, 네, 주세요. 명차 중에 명차, 여왕과 왕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과는 여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1위는 서호용정이었네요. 서호용. 네, 이 서호용정이 이 여왕이라는 호칭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게요. 원래 입 모양이 되게 납작한데 물을 탁 부으면 납작했던 게 이렇게 꽃 모양처럼 막 피어나요. 그래서 그 여왕이라는 호칭이 정말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또
서호용정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평한 찻잎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고온에서 이 덕금 과정을 하면서도 어린 잎이 부서지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납작하고 길쭉한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서호용정은 이렇게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직접 덮는다고 해요. 숙련된 기술자들도 하루에 1000g 정도밖에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역시 1위답게 귀한 차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깝게 2위를 차지한 차는 신양모첨이라는 차네요. 네, 이 신양모첩 찻잎은 가늘고 좀 둥글고요. 흰색의 잔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산속 깊이 봄에만 이 채취하는 것을 위마오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마오펑을 으뜸으로 치기도 하죠. 네. 꿀을 넣은 듯한 달달한 맛이 난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궁금한데요. 사실은 차의 맛을 10가지 다 보이차 빼고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혹시 페이쌤과 한경 씨는 직접 드셔보신 차가 있나요, 이 중에? 저는 1위 차, 여왕의 차, 인정차를 마셔봤는데 그 비싼 사실 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싼 건 줄 알았더라면 되팔았을 텐데 모르고 마셨네요. 근데 어쩐지 딱 마시니까 향이 되게 그윽하다는 느낌? 제가 차 알못, 차를 잘 모르는데도 먹고 나면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요새 화가 많은데 화가 좀 이렇게 느그러지는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드셔야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쉬는 시간에 무서워서. 중고 공부 좀 다시. 훈훈하네요. 무서워라. 한경 씨도 드셔보신 거 있어요? 저는 딱 2위인 신양모첩을 마셔봤는데요. 1, 2위를 다 하긴. 드셔봤네요. 정말. 아니, 저는 이제 부모님, 지인분 집들이에 초대가 돼서 마셨었는데 그날 좀 감기 기운도 있고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막 먹다 보니까 좀 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한층 왜 안 먹냐 했을 때 좀 속이 약간 부대끼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화에 좋다면서 차를 딱 한 잔 내오셨는데 만병통치약이네요. 네, 그래서 그날 양껏 먹고 왔습니다. 와. 약간 체했다는 거 거짓말 같기도 빅피처. 한데 네. 빅피처 큰 그림 그리는 한경 씨였고요. 네. 오늘 저희가 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차를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차의 매력에 대해서 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차에 대해서 더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맛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인들에게 차는 단순한 음료 한 잔이 아닌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중국인의 정서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갈 건데요. 이 띠엔독을 전동차를 타고 갈 겁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가 진짜 많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편리합니다. 어디든 숭숭숭숭숭숭 달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띠엔독 전동차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이 전동차의 장점은 이렇게 편리합니다. 어디든 숭숭숭숭숭숭 달릴 수 있습니다. 朴司机好，你好吗？你好，很好。很好呀。 네. 항상 조심하게 안전하게 안전운전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저희 학교는 자연 광경이 정말 멋있어요. 나무가 진짜 많고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를 이 전동차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누비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귀엽니까? 빨리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차가 막히지요. 차가 막히는데 전동차는 이렇게 통쾌하게, 유쾌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시 유후. 다시 유후. 유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른쪽. 뛰어가요. 비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옵니까? 전동차의 단점이 나왔군요. 비가 오면 좀 곤란해집니다. 전동차를 정말 많이 타고 다니죠?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안녕. 전동차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전동차 여기 많이 보이시죠? 전동차를 사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중고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고고! 네, 지금 띠임동 전동차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가격도 좀 알아보고 좀 상태를 보려고 왔는데 원래 중고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고가 이거라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좀 별로예요. 이게 제 남자친구 건데 이것도 중고로 산 건데 상태가 정말 좋거든요. 편리합니다. 어디든 승승승승승승. 근데 이거 중고들을 보니까 되게 더러워요. 더럽고 오래 쓴 것 같고 그래서 새 것도 좀 싸고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려고요. 남자친구가 중국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지금 가격도 다 물어봐주고 양천류 싸다 이거는. 일단 이게 지금 2,380원이라고 하는데 저기 아까 봤던 데서는 3,000원 정도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조금 픽 해놓고 방금 픽했던 거 지금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이 디지털로 배터리도 나와 있고 속도랑 나와 있습니다. 오, 되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시네요. 어때? 어때? 괜찮은데? 그래, 나도 한번 타볼까? 살살 몰아봐요. 어.